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대본 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의 뷰가 네. 참 궁금한 시점입니다. 네. 어제 발표한 CPI가 미국 증시를 뜨겁게 달갔고요. 또 간밤에 고용지표도 발표됐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성금 다가왔다라는 전망과 시선이 가득한데 네. 금리, 물가, 고용 이렇게 삼박자가 좀 잘 맞아 떨어질까요? 앞으로도 좀 금리 인하 시점 좀 말씀해 주세요. 7월에 금리 인상도 인하도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네. 의견을 유지하시는지요? 네, 우선 시장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참 강합니다. 그죠? 우리가 한 2달 내지 3달 정도의 조정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 수치라든지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올 확률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지난 4월 달에 조정이 있었었죠.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 조정이 있는 구간 동안에 분할 매수를 하라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죠. 네. 특히 5월 15일, 그죠? 인플레이션 발표되기 전까지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크게 반등을 했고요. 그 반등 구간에 뭐 거의 잃었던 수익률이 다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 네. 그리고 뭐 지표를 보시더라도 지수를 보시더라도 역대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트리거를 만들어주고 있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숫자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주 좋게 나왔느냐? 그것도 아닌데도 정말 시장이 강합니다. 지금 나온 숫자를 보시면은 어쨌든 전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있고요. 또 근원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앞자리가 3이에요. 저 숫자만 놓고 보고 있으면은 금리를 빨리 떨어뜨리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저 숫자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월달, 6월달을 확인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31일이 7월달 FOMC 미팅이란 말이죠. 그럼 3번의 숫자를 확인했는데 계속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고 네. 예상보다 낮은 숫자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으면은 뭐 시장은 9월 달에 금리를 내려줄 확률에 있어서 얼마 정도로 보고 있냐면 한 73% 정도 네. 보고 있고요. 7월 달에 내려줄 확률로 보고 있으면 30%밖에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는 있으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4월 확인했고 5월, 6월을 확인하고 나서의 7월 미팅이라서 저희가 생각할 땐 7월에 충분히 내려줄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년 대비 임금 상승률 추이를 보시더라도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임금 상승률 추이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올해 연말이 되면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든 근원 인플레이션이든 PC 인플레이션이든 다 앞자리 수가 2자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2%대 중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현재 FOMC의 금리가 5.5%잖아요. 그 금리는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 2차례 정도 금리를 충분히 내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주잖아요. 네. 이건 안 좋은 뉴스입니다. 예.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질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내려주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경기도 안정이 되고 금리도 천천히 내려주고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4월에 이제 확인을 했고 이제 5월, 6월 이제 2번 확인을 잘 한다면 안정되는 모습을 나타낸다면 이제 7월에도 분명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일단 중요한 건 그 타이밍일 텐데 일단 2번의 금리 인하 올해 네.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그 인상을 조금 더 빠르게 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신중하게 그 타이밍을 잘 잡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저희는 이미 정말 분할 매수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의견을 좀 드렸고요. 네. CPI 나오기 전에 네. 정말 증시 떨어졌던 부분이 다 회복이 되었고 네. 견조한 모습입니다. 다우가 사상 첫 4만선 장중 뚫어낸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S&P 지수 올해 목표치가 줄줄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뭐 5,600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이시고 앞으로 좀 전망 좀 해주신다면요. 네.
자, 지금 뭐 보시면은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다 지금 이제 5천 중반대, 그러니까 5,500 이상의 숫자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사실 이 숫자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올해 연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S&P 500이 4,800을 돌파를 못하고 있었던, 즉 전 고점이었죠. 2022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올해 연말에 뭐 최소 5,200은 돌파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게 1월 달이었고요. 그리고 1월 말쯤 됐었을 때 저희가 숫자를 들여다 보니까 이거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5,400으로 올렸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는 최소 5,600은 갈 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BMO가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게 5,600인데 네. 저희는 저 5,600이 아마 연말에 최소 수치가 되지 않을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간다면 5,800까지도 시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제 돌려보는 S&P 500 관련해서의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금리가 4%대 중반에 유지만 돼도 저희는 5,400은 간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금리가 좀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벌써 10년 국채 금리가 5.3%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연말까지 금리를 두 차례 내려준다라는 것, FOMC에서 페드에서 금리를 내려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10년 국채 금리는 4%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적정 가치가 얼마로 올라가냐면 5,800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말에 금리가 4%대까지 떨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S&P 500의 적정한 가치는 5,700은 넘고 5,800까지도 추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래서 낮게 봤었을 때 5,600이고요. 네. 높게 봤었을 때 5,800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 숫자를 저희가 M2를 가지고 그러니까 즉 유동성 부여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리를 떨어뜨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유동성을 확대시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M2,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량을 가지고 계산했었을 때 적정 가치를 구하면은 낮게 봤었을 때 5,600 정도가 나오고요. 높게 보면은 5,900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했었을 때 지금 적절하게 투자를 해도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가에서 바라본 S&P의 지금 전방이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바클라이즈가 4,800에서 5,300,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000에서 5,400으로 올렸고 가장 월가 애널 중에서 높게 잡는 게 이제 BMO인데 5,600까지 올렸는데 지금 본부장님의 의견은 5,600은 올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한 번만 내려도 5,400은 간다는 비였는데 이제 두 번의 금리 인하까지 잘 무난하게 이루어진다면 적게는 5,600은 충분히 많게는 5,800, 5,900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기에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큰 이벤트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CPI와 좀 엔비디아 실적. 네, 이제 한 가지가 남았죠. 22일에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전 세계가 엔비디아 실적을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증시의 향방도 좀 상방으로 보면 될까요? 네. 자, 엔비디아에 있어서는 참 의견들이 좀 많죠. 왜냐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엔비디아를 좋게 보셨던 드래켄 밀러님께서 비중을 30% 정도까지 가져갔다가 많이 줄였고 그걸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로 뭐 바꾸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게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조금 저는 그게 좀 템포가 너무 빠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이 AI 사이클은 진행형인데 그게 이제 얼마나 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만약에 AI 사이클이 절반 이상 왔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비중을 줄이고 중소형주로 가고 앞으로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질 부분을 감안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은 아직까지도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그 추세는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금 매출 증가율 부분에 있어서 상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어요. 차트를 좀 한번 올려주시면은
이 매출 증가율이 지금 현재 2,460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저기 차트 보시면 이제 한번 쑥 내려왔다가 쭉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보시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주가가 싹 빠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걸 보고 있으면은 아마도 매출이 계속 상향 조정이 되면 주가는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EPS 한번 보실까요?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EPS도 지금 5.5달러 이상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AI에 관련돼 있는 하드웨어를 까는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대표적인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포함해서 미국의 대형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렇게 비용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 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와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그 접점을 찾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가 갑자기 훅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떤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나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것이 나오면서 네. 이 소프트웨어 쪽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이 하드웨어 쪽, AI 하드웨어 쪽의 대장주이고요.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소프트웨어 쪽이랑도 계속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특히 그 테슬라와 경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조금 있으면 22일인가요? 실적 발표가 되죠. 네. 그 전후로서 한 번 더 탄력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사이클이 중간까지 왔으면 비중을 줄이는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템포가 너무 빠르다. 네, 계속 좀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 전략 안에 그 좀 전기차 쪽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이제 전기차의 관세를 네. 대폭 상향하면서 이 부분이 바로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의견을 주신다면요. 네. 자, 이 부분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투자를 많이 늘리거나 중소형주 투자를 많이 늘리는 것은 조금 천천히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단가 인하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단가 인하를 함을 통해서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기기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생각해 보시면은 그것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이제 AI를 쓰게 되겠죠. 자율주행을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단가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이쪽이 계속 크게 확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서 이제 관세가 들어가니까 이제 가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당연히 테슬라가 더 많이 팔릴 거고 중국에서는 당연히 중국산이 많이 팔릴 겁니다. 어쨌든 간에 많이 팔릴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것을 감안한다면 물론 이런 관세 부분들이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가의 변동성을 가져오게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유닛 세일즈는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고려해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경기는 안정이 되고 있고 금리도 안정이 될 거고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다시 또 만들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식의 비중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80%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요. 여기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드웨어 쪽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이제 달러가 약보합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국가라든지 대만, 베트남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것을 업종으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좋아하는 쪽은 아무래도 성장주이고 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금리가 좀 떨어져 줬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라든지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전략. 그래서 성장주 위주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자 견조한 미국 증시 성장세에 꼭 합류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